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직주 근접에 주목하라입니다. 네, 기사를 좀 몇 개 살펴보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1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기사 제목이 세종시 부동산 불황이란 없다. 주택 매매 가파른 상승세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14%나 늘어서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제 저금리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자금과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든 탓이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2월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이제 2월 주택 거래 통계입니다. 이제 3월 거는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세종은 올해 들어 매매와 전셋값 상승률, 거래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KB 리포트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기타 다른 이제 지방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데 일부 지역들 충남과 충북은 좀 플러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인데요. 강남 고가 아파트는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비켜간 청약시장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과 주택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보유세 증가 및 이런 바이러스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굉장히 또 역시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보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기사이고, 이건 이제 팩트이고요.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이제 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 청약자 수가 163%나 늘어났고요. 올해 첫 강남 재건축 분양단지인 리엘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가 124대 1입니다.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도 평균 당첨 가점이 55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리얼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이제 10억이 넘고요. 분양 세대수도 이제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가에 비해서 많은 청약자 수가 좀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분양 세대수가 좀 적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서울 신축, 특히 강남의 신축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이제 한강변 가깝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작용한 단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기사인데요. 지방 사람이 강남 금매 세 채 중 한 채 샀다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역시 이제 3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강남 상가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이 약 30%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역 낮은 금매 노린 지방사람, 진입장벽 낮아져 실거주 목적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사이니까요. 기사는 이제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여튼 외지 비율, 서울 외에 이제 경기권, 지방권의 외지인 비율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마용성이나 노도강은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장을 이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이제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서울시 지도인데 통계청에 사업 채수 분포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지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각 행정구역별로 사업체 수가 이제 많은 수대로 이제 붉은색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강남권 단지들, 그죠? 강남구랑 중구, 그리고 일부 이제 마포, 그리고 이제 마곡, 그리고 영등포나 이런 구로 쪽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들의 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집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실질적인 직주 근접인 강남권이나 이런 마포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이쪽은 집가격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지역과 인접해 있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지만 개발 호재가 있고 향후에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제 신림, 이 관악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이 신림 쪽 같은 경우에는 신림선이라고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입구역을 출발을 해서, 서림역, 서원역, 신림역은 이제 또 2호선 이제 환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당곡,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보라매역도 이제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방역, 이제 색강역 이런 식으로 환승 노선들이 굉장히 잘 되어질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강남권하고 갈 수 있는 노선들과 다 환승이 되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7호선 있고요. 그리고 2호선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의 정보사 부지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광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 그리고 이제 가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주 근접의 효과가 있고 위쪽은 이제 여의도와 용산 쪽까지 접근성이 우수해지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현재는 지하철이 없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신림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쪽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제 신림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이쪽에 집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쪽 지역을 좀 살펴보면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구역이 있어요. 신림 뉴타운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 순이고요. 사업 속도도 이 구역 순서대로 좀 빠릅니다. 이쪽이 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느린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단지이고요. 초역세권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대수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4,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천을 끼고 있고요. 이 뒤쪽은 이제 산이고 보시는 것처럼 쾌적한 그런 단지들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위에 바로 보면은 신림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세권이 될 예정으로서 기존에 집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 단지들의 좀 시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상도나 이제 사당 같은 경우는 관악구는 아니지만,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호가 기준으로, 한 33평형에 12억이 좀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쪽에 있는, 동작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당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 상도 노빌리티나, 상도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이 가격보다 더 높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봉천 14구역도 있고요. 이런 재개발 구역도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쪽 지역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고 직주 근접이고 지하철 호재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 타이밍 등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